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규제와 미래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매달 1조 달러가 넘는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정점을 찍었어요. 올해 7월 미국은 마침내 첫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인 제니우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8월에는 홍콩이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시행했고요. 10월에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규제받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 JPYC를 출시했습니다. 한국도 10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결제 레일 스테이블 코인. 오늘 제가 2025년 최신 동향과 다음 5년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핵심 개념 정리. 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 엔, 원 등 법정화폐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입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이동 가능하면서도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거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USDT, 그러니까 테더와 USDC가 여기 속하죠. 현금과 단기 국채로 1대1 백업하는 방식이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DAI가 대표적인데요. 암호화폐를 초과담보로 예치하는 탈중앙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알고리즘형인데 이건 알고리즘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한 구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테라 루나 사태 말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시장 현황을 보면요. 전체 시장 규모가 2,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USDT가 약 1,670억 달러로 62%를 차지하고 USDC가 약 670억 달러로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14% 정도 되고요. 월간 거래량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성장한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올해 IPO에 성공했습니다. 주가가 첫 3일간 무려 4배나 뛰었어요. 그리고 규제가 통과된 이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용이 올해 70%나 급증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럼 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제가 5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물 결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만 100억 달러가 실제 상품과 서비스 결제에 사용됐어요. 이게 2024년 8월 대비 2배, 2025년 2월 대비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1,220억 달러 규모의 실물 경제 결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두 번째는 초국경 송금과 결제의 효율성입니다. 여러분, 해외 송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 은행 송금은 수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몇 분 안에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요. 세 번째, 크립토 시장의 기축 통화 역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거래상 기준이 되는 자산이죠. 변동성 없는 디지털 달러로 기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과의 연결입니다. 미국 국채, 예금, 금 같은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토큰화되는 추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자산들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2025년은 제가 감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원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이 명확한 법적 틀을 갖추자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니우스 액트로 게임 체인지.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우스 액트에 서명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가이딩 언 드 이스태블리싱 내셔널 이너베이션 포 US 스테이블 코인.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입니다. 상원에서 6월 17일 68대 30으로 통과됐고 하원에서 7월 17일 308대 122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이중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통화감독청, OCC와 연방준비제도가 감독하고요. 주정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어요. 다만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하는 회사는 무조건 연방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금 요건입니다. 100% 준비금 보유가 의무화됐어요. 허용되는 자산은 미국 달러,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단기 국채, 국채 환매 조건 부채권,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매달 공시해야 하고요. 500억 달러 이상 발행하는 회사는 연간 감사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환권 보장입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액면과 상환을 반드시 보장해야 해요. 네 번째, 활동 제한입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상환, 준비금 관리, 커스터디 서비스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과 섞는 건 금지예요. 다섯 번째는 불법 금융 방지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준이 적용되고요. 재무부가 3년 내에 불법 금융 탐지를 위한 혁신 기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즉각적인 효과부터 보면요. USDC 시장 점유율이 2025년 1분기 22%에서 24.28%로 상승했습니다. 서클 주가는 법안 통과 후 12% 올랐고 상장 이후에는 무려 440%나 급등했어요. 그리고 8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용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과 핀테크 간 제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에서 허가받은 발행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패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에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두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달러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미CA 전면 시행.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미카 마케팅 크립토 에셋이라는 획기적인 암호자산 통합 규제를 시행했어요. 타임라인을 보면요. 2024년 6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이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전체 조항이 본격 시행됐어요. 2025년 4월에는 구글이 미CA 기반으로 암호화폐 광고를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같은 달에 주요 거래소들이 유럽 경제지역 사용자 대상으로 비준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 FDUSD, TUSD, DAI 같은 걸 상장 폐지했습니다. 주요 규정을 보면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EMT, 그러니까 전자화폐 토큰은 법정화폐 담보형이고요. ART, 자산참조 토큰은 복합자산 담보형입니다. 발행사 요건도 까다로워요. EU 당국 라이선스가 필수고 완전 준비금으로 백업해야 하며 매달 감사를 받아야 하고 상환도 보장해야 합니다. 비준수 토큰은 거래량의 상한선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역내 여권 제도입니다. 한 EU 회원국에서 승인받으면 전체 27개국에서 영업할 수 있어요. 시장 영향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USDT가 유럽 거래소에서 대거 상장 폐지됐거든요. 그 대신 커브의 스트리트 EUR 풀 TVL이 850만 달러로 증가했고 EUR이 에그 EUR 같은 준수 토큰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더 클 것 같아요. 유럽 금융기관들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아 3대 금융허브의 전략.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 세 나라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 포괄적 규제 체계 완성. 먼저 홍콩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입법회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핵심 규정을 보면요.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HKMA, 그러니까 홍콩 금융관리국의 라이선스가 필수입니다. 최소 자본금은 2,500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 정도 되고요. 유동자본은 300만 홍콩달러에 12개월 운영비를 더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준비금은 100% 보유하고 분리 보관해야 하고요. 자금 세탁 방지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매 투자자는 라이선스 받은 발행사의 토큰만 보유할 수 있어요. 중개인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발행사 본인, 은행, SFC 라이센스 가상자산 거래소, SFC 타입 1 중개업자, 저장가치 시설, 라이센스 보유자만 중개할 수 있어요. 기존 발행사들은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시아 최초로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완성된 거예요. 홍콩이 웹3 허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JD.com과 엔트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진입을 선언했어요. 싱가포르의 명확한 프레임워크. 싱가포르는 2023년에 이미 프레임워크를 확정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MAS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주요 요건을 보면 SGD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나 지십 통화 연동만 허용됩니다. 1대1 완전 담보여야 하고 상환권을 보장해야 하며 준비금은 정기 감리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MAS 규제 스테이블 코인 라벨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특징은 엄격하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표준형으로 평가받고 있고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계 최초 규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출시.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일본은 세계 최초로 완전 규제받는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 JPYC를 출시했습니다. JPYC가 뭐냐면요. JPYC라는 도쿄의 핀테크 회사가 발행하는데 일본 금융청 FSA의 규제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는 계정결제서비스법에 따른 자금이체업자 라이선스고요. 준비금은 일본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PYC는 일행과 1대1로 페그돼 있고요.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블록체인에서 유통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재미있어요. 거래 수수료를 최소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국채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목표는 3년 내에 10조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 엔화는 한국 원화나 대만 달러와 달리 완전 태환 가능한 통화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 자본 통제를 해제한 이후로 유로엔 시장을 통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적극적입니다.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이 6조 달러인데요. 증권과 채권 결제에 N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쓰비시 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같은 주요 은행들도 자체 N 토큰을 개발 중이고요. 모넥스 그룹도 N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워요. 일본은 점진적이고 제도를 우선시합니다. 은행과 신탁만 발행을 허용하는 보수적인 접근이죠. 반면 미국은 시장을 우선시하고 빠르게 확장하며 다양한 주체에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엔화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아시아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규제된 금융 인프라로 검증받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 가속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4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VAUPA가 시행됐습니다. 거래소를 특근법 VASP로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에 중심을 둔 법이죠. 스테이블 코인 전용법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일환인데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기준을 마련하고 담보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규정하며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6월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이에요. 선거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 발행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을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며 준비금을 통한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다만 제약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이복현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이자 수익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제니우스 액트와 비슷한 방침인데 금융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신중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초기에는 은행 등 규제권 내 주체로 한정해야 하며 통화 정책과 지급 결제의 안정성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시장 현황을 보면요. 2025년 1분기에 한국거래소에서 26.87조 원, 약 195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출됐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유출의 47.3%를 차지하는 수치예요. UPBIT, BITHUMB 같은 주요 거래소가 USDT, USDC를 취급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주가는 200%나 급등했는데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핵심 과제는 이런 겁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은행이냐, 빅테크냐, 핀테크냐? 원화 준비금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예금자 보호와 상환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장 인프라는 국채와 예금 토큰화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원화의 태환성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원화는 엄격한 외환 통제로 역외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국내 결제와 화이트리스트 사용자에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한류 콘텐츠, K-팝 팬덤 커머스, 소액 해외 송금 같은 분야에서는 독특한 니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스크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준비금 투명성과 유동성. 가장 큰 위험은 상환 러시가 일어났을 때 현금화를 못하는 겁니다. 대책은 월별 공시를 의무화하고 독립감사를 받고 단기 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요. 테더가 2024년에 130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미국 국채 보유 이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전히 투명성 논란은 있습니다. 두 번째, 디페그, 그러니까 탈고정 위험. 1대1 페그가 무너져서 가치가 급락하는 겁니다. 원인은 보통 준비금 부족, 시장 패닉, 알고리즘형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2년 테라 UST 붕괴 사태. 4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현황을 보면요. USDC는 월간 편차가 마이너스 0.02%, USDT는 0.10% 정도예요. 완전 담보형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전형과 뱅크런 위험. 거래소나 커스터디가 파산하면 복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교훈이 뭐냐면요. 2022년 FTX 파산 사태, 그리고 2023년 SVB 붕괴 때 USDC가 일시적으로 디페그됐던 일이에요. 규제 대응으로는 자산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고 일본처럼 국내 자산 보유 명령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역외 판매와 규제 차익.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탈세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FSB, 그러니까 금융안정위원회는 국가 간 규제 불일치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어요. 공통 데이터와 공시 표준이 필요하고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2025년 동향을 보면요. 제재 관련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5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갈취나 협박 활동은 오히려 380%나 증가했어요. 감시가 강화되면서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회 포인트. 물론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니죠. 기회도 엄청납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B2B 결제와 무역금융.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출입 대금을 T0, 그러니까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파이낸싱도 간소화되고 공급망 금융 효율도 높아지죠. 사례를 보면요. 2025년 1분기 FDUSD의 평균 거래 규모가 200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기관급 사용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주요 기업들이 현금 운영 계정에 스테이블 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소액 해외 송금. 신흥국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달러 접근성이 향상되는 거죠. 남아시아가 2025년 암호화폐 채택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한류 경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K-팝 팬덤 결제, 크리에이터 후원,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국채, 예금, 금 토큰화와 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수익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제약이 있어요. 미국 제니우스 액트는 보유자의 이자 수익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발행사가 이자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죠. 대안으로는 디파이 예금 풀을 활용하거나 기관용 별도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은행과 결제망의 디지털 전환. 제니우스 액트 이후에 은행과 핀테크 간 파트너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JPMorgan,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위프트, 비저, 마스터카드와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어요. 일본 사례를 보면요. MUFG의 PROGMAT 플랫폼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결제 통합도 준비 중이에요.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봤습니다.
시나리오 1 허가형 메가 발행사 시대.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EU 표준을 충족한 글로벌 톱 서너 개 회사로 집중되는 거죠. 서클, 테더, 그리고 한두 개 은행 컨소시엄 정도가 될 겁니다. 전통 금융이 대거 참여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급 결제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거예요. 장점은 금융 안정성이 확보되고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확실하며 기관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겁니다. 단점은 과도하게 집중화될 수 있고 혁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나리오 2 지역 통화 스테이블 코인 부상.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로, 엔, 원, 싱가포르 달러 같은 지역 통화가 영내에 특화되는 겁니다. 관광, 전자상거래, 영내 무역에 최적화되고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는 거죠. 한류나 J-팝 같은 거요. JPYC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크로스보더 결제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USD JPY 디파이 유동성 풀이 형성되고 달러 의존도가 감소할 거예요.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국내 결제와 한류 커머스에 특화될 겁니다. 태환성 제약 때문에 글로벌 확장은 제한적이겠지만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세계 3위니까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은 스테이 유로, 유로이, 에이지 유로가 성장하겠죠. 미카를 준수하니까 신뢰성은 확보됐는데 현재까지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나리오 3 규제 미스매치와 시장 분절화.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만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위험 요인은 역외 사업자가 규제 공백을 악용하고 각국 기준이 불일치해서 차익 거래가 발생하며 불법 금융이 증가하는 겁니다. 대응으로는 FSB와 IOSCO가 공시 표준을 추가로 압박하고 상호 인정 체계 논의를 가속화하며 G20 차원의 공동 규제안을 만드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주요국이 외국 스테이블 코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통화 블록화가 일어나며 글로벌 금융 효율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투자자 사용자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금 공시입니다. 월별 준비금 보고서를 공개하는지, 독립감사를 받는지, 준비금 구성이 현금인지, 국채인지, 기타인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상환권 명문화입니다. 1:1 상환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지, 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상환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발행사 라이선스입니다. 미국이면 OCC, 연방준비제도, 주정부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홍콩이면 HKMA 라이선스, 일본이면 FSA 자금이체업자, 싱가포르면 MAS 승인, 한국은 향후 FSC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블록체인 리스크입니다. 어느 체인에서 유통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더리움인지, 트론인지, BNB 체인인지, 가스비 수준은 어떤지, 브릿지 보안 이력은 괜찮은지, 스마트 계약 감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입니다. 유통량, 그러니까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를 확인하세요. 발행과 상환, 마인트와 번 추세도 보고요. 대규모 이동, 웨일 무브먼트가 있는지, 디페그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천 도구로는 이더스캔, 트론스캔, 더너널리티스, 난센, 글래스노드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암호화폐 트레이더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연간 1200억 달러 규모의 실물 경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2025년 제가 오늘 다룬 것처럼 미국의 제니우스 액트, 유럽의 미카,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조례, 일본의 JPYC, 그리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다음 5년은 누가 신뢰의 표준을 만드느냐의 경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계속 지배할까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시아의 새로운 결제 레일이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류와 함께 어떤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